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먹을 것을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고 합니다.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엎어버리고 연 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음 풀라고 했지만 저는 평생 마음 풀 일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때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했었는데 이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지시를 할 뿐 신우에게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 반복되니 점점 마음에 쌓이더라고요.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제가 속이 좁은 건지는 몰라도 이런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신우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킨 일을 어쩌다 한 번쯤은 신우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신우는 놀고 있어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키는 일을 신우가 하겠다고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하녀였나 봐요. 시아버지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참고 살았나 봅니다. 신우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출산 예정일도 비슷했어요. 친정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굳이 누군가가 와서 산후조리를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남편과 함께 육아를 하다가 정 힘들면 산후도우미를 부를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부라서 시간이 많았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산후조리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신우의 출산 예정일이 먼저였는데 제가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싫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나서는 것이 좀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는 일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 마음도 풀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서 거의 누워 있었어요. 모유 수유도 힘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몸이 좀 회복되고 나서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저는 엄마와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했죠. 제 목소리에 몸이 안 좋은 티가 나면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여러 가지 산후조리 음식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음식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에 소고기나 전복이 들어있었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사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엄마가 보내준 식재료들 중에서 소고기와 전복만 먹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싼 식재료들은 신우가 가지고 갔습니다. 신우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신나게 먹고 산후조리 할 때도 먹었다네요. 저희 엄마가 보내준 것이 택배로 왔을 때 남편은 외출 중이었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택배 박스를 밖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택배가 온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온 지 일주일 정도 후에 저희 엄마가 오셨는데 냉장고를 열어보고 음식 다 먹었냐고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제가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우리 엄마가 보내준 것들 중에서 먹은 것은 미역국에 들어가 있던 소고기와 전복뿐이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시어머니를 다그쳤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되려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른에게 언성 높이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엄마도 너무 화가 나셔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엄마는 내가 보낸 것들 내 딸 먹으라고 보낸 거지 사돈 딸 먹이려고 보낸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도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희 엄마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 엄마가 보낸 것들과 같은 것들을 시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시아버지와 몇 번 통화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 후부터 시댁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가끔씩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면 절대 받아주고 싶지 않지만 막상 사과를 하면 안 받아주기도 좀 그럴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준 음식을 남편은 시어머니와 먹었을 텐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아이와 있었고 집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부모님이 와 계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를 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묻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른이 사과를 했으면 마음을 풀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성질을 내셨습니다. 사과하러 온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법도 있나요? 저는 그딴 식으로 사과하실 거면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했죠. 평생 안 보고 살 테니 그리 알고 계시라 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왔으니 문을 열어준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보내준 음식을 신우에게 빼돌렸다. 그거 도둑질인 거 모르시냐? 엄마가 도둑질한 음식을 먹었던 신우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손주도 못 보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내 마음 이해하고 얼른 마음 추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길래 도둑질한 사람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손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손주에게 젖을 먹이는 며느리 좋은 거 먹이려고 했을 것이지 며느리 먹을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년들과 어떻게 웃는 얼굴로 얘기하고 도둑년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냐.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뭐? 년? 이러시더군요. 도둑년을 도둑년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 평생 고맙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작은 도둑년한테도 전해주시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너네 엄마 도둑년이야. 넌 도둑년 아들이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못할 짓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먹을 것을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남편도 힘들겠죠? 자기 엄마한테 쌍욕을 한 아내와 계속 살고 싶겠어요? 저는 저대로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남편한테도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저희 엄마가 큰돈 들여서 사서 보낸 음식을 시어머니는 어떻게 자기 딸 산후조리하며 먹으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과를 한 적도 없으면서 사과했는데 왜 계속 화가 나 있는 거냐며 제가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엄마에게 욕까지 해가며 화를 낸 아내, 눈치를 보며 살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요. 며칠 후에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자기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면서 보여준 문자에는 엄마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엄마는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이란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는 것 같다.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나는 도둑년의 아들이 되었고 도둑질을 하고도 되려 큰 소리를 치는 뻔뻔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땡땡이의 아빠이고 땡땡이 엄마의 남편이다. 엄마는 나 없어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다. 그런데 내 아내와 내 아이는 내가 보호해줘야 한다. 엄마랑 계속 왕래하며 살면 우리 땡땡이는 자기 엄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할머니를 보며 상처를 받고 자랄 것이다. 우리 땡땡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엄마와 평생 안 보고 살겠다.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제 우리 땡땡이 생각만 하며 살자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니 제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좀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남편이 이렇게 결정지어 주었으니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있었던 일을 잊을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시아버지께서 사과를 하시고 같은 음식을 사서 보내준 것으로 마음이 풀리셨다고 했어요. 도둑질을 한 시어머니가 사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겠죠.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도둑질한 것이 잘못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죄를 지어놓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죄를 짓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적반하장하는 것들은 용서하기 힘들지 않을까요?